그 아까 이제 우리 고령자가 잘 넘어지고 또 골절도 잘 되고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신체적인 그 노화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중에서도 근육 감소, 노인성 근육 감소증과 골다공증이 원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좀 신경을 쓰고 더 우리가 유념해서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뼈의 강도가 낮아지는 골다공증을 함께 그 이야기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들이 이따금씩 그 좀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골다공증을 그 검사를 한 뒤에 골다공증으로 판정이 되면은 이런 농담을 한다고 그럽니다. 의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친구야, 자네는 골빈 사람이구만.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럼 바로 골빈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또 머리에 그 생각이 부족한 것이 담겨 있는 사람, 이렇게 흔히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은 골빈 사람이라고 합니다. 골빈 사람. 이게 뼈가 이게 머리가 무슨 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골빈 사람은 바로 그 꼴에 뼈에 그 다공증, 왜냐면은 골밀도가 낮은 사람, 이런 사람을 골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넘어지는 현상이 온다. 그랬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노인성 근육 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생각해요. 근육과 뼈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뼈에 붙어있는 그 근육이 이 뼈 강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바로 또 이 두 가지가 서로 버티고 의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 그런데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우리 한식 집밥, 그러니까 한식 식단이 우리 건강 관련되는 상당히 다른 음식에 비해서 월등히 좋은 관계를 형성한다. 그것은 반찬을 골고루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식사가 균형 잡힌, 거기서 남의 젓가락이 제일 안 가는 음식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영양가 있는 그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된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음식을 먹고 하게 해서 영양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면은 바로 이 근육 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기본적인 작업은 이루어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과 뼈의 건강을 위해서 노인성 근육 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간 강도의 적당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한 뒤에는 가급적이면은 단백질 섭취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이 운동을 한 뒤에 바로 섭취하면은 이 근육 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동을 할 때 중간 강도의 적당한 운동, 그렇죠. 이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이 또 특히 노인은 이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젊었을 때의 하의 자신감이 노인에게도 그대로 연장이 되어서 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하고 갑자기 강도 높은 운동을 하다가 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음에 내가 강의를 할 때 미리 예고를 해드립니다. 이 다음에 강의를 할 때 면역력에서 강의를 또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전에 이야기 못했던 면역력 과잉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몸에 어떻게 무리를 가해서 어떤 병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할까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뭔 말이냐면은 항상 자기는 젊다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운동 기능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또 색다른 강도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다 하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하다 보면 바로 내 몸에 무리가 이루어져서 면역력 과잉 상태가 이루어지면 어떤 현상이 오냐?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 옵니다. 자가 면역 질환. 처음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그 의사들이 이따금씩 그 공영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현대의학을 놓고 얘기를 할 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얘기를 한 분을 내가 2번 들은 것 같습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무엇이냐? 내 몸속을 내가 면역력을 길러 놓은 놈이 그놈이 그 약자를 침범해 가지고 무리를 가했던 부분을 침범해 가지고 바로 그 세포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없애버리고 나게 되면은 그게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서 생기는 제일 첫 번째가 아토피입니다. 아토피. 뿐만이 아니라 100여 가지의 그 자가 면역 질환으로 그 질환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특히 관절염, 아토피, 또 허리에 어떤 문제가 오는 거, 이게 전부 과면역 질환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만성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노인의 입장에서 운동을 할 때에는 내 몸에 맞는 운동을 내가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내 몸의 처지에 맞게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중간 강도의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은 내가 한마디만 더 얘기하고자 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이게 면역력이 갑자기 떨어뜨리게 만들어버려요. 면역력이 너무 넘쳐 흘러가지고 그것이 바로 다른 건전한 세포를 갖다가 소멸시키고 질환을 갖게 만들어놨거든요. 자가 면역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로 갑자기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면역력이 자연적으로 부족한 상태보다도 면역력이 과잉돼 가지고 아까 자가면역 질환이 생겨서 몸에 이상이 생겨 가지고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이 더 이 부족할 때보다도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부족할 때보다 더 나빠요.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하더라. 이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중간 강도의 적당한 운동.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것은 아주 더 좋은 일이고, 그걸 일주일에 5번 정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또 5번 정도 나가기가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항상 집에서 제자리 걷기, 제자리 뛰기, 한 5분 걷다가 또 5분 뛰다가 다시 또 느린 걸음으로 시작해서 또 빨리 걸으면서 빨리 뛰면서 이렇게 내 몸에 알맞게끔 바로 중간 강도의 운동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할 것인가. 이것은 골다공증을 해결하고 노인성 근육 감소증을 해결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스쿼트 운동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내에서 자기 몸에 알만큼 적당한 강도로 운동을 해서 이 근력도 기르고 근육도 이 감소증을 해결하고 그리고 뼈의 강도도 높여주는 이런 것은 얼마든지 내가 관심을 갖고 실천하면 내가 항상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그 댓글에 올라왔대요. 뇌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고 강사님 말씀을 실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천 안 하면 아무 없습니다. 요거 달았다고 그래서 노인성 근육 감소증이 없어집니까?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똑같이 실천 안 하면 골다공증이 이렇게 해서 골다공증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골다공증이 나선다더라 좋아진다 하더라 그걸 알았다고 해서 그 골다공증이 해결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뇌과학은 실제로 내가 말과 생각과 행동을 연결을 시키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 실천했을 때 완전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 아는 것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재삼 강조합니다. 다음에 노인 감소증과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광욕으로 비타민 D를 확보합니다. 내가 밖에서 야외에서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이 일광욕으로 비타민 D를 확보하는 것은 약 먹는 것보다도 훨씬 낫고 약을 먹을 필요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일광욕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날을 피한 뒤에 이 비타민 D 확보를 위해서 일광욕이 절대 필요하다. 이 햇볕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아주 대단합니다. 햇볕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날만 따뜻해지면은 그 몸의 중심 부위를 간단한 옷을 입고 팔과 양팔과 다리 그 부분을 많이 내놓고 노출시켜서 햇볕을 쬐이는 것은 이 비타민 D 생성뿐만 아니라 이 몸의 여러 가지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은 비타민 D가 면역력 증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또 이 비타민 D가 인체의 소위 그 치료의 효과가 상당히 여러 가지 많다 하는 것을 알고 그 햇볕을 쬐이면서 감사합니다. 이 비타민 D를 지금 생성해주고 계시는 그 햇볕 때 그 해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로 내 몸이 이렇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내 뼈의 건강을 위해서 이 비타민 D가 크게 역할을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이 감사력이 골다공증의 실효과와 더블 돼가지고 감사력이 뛰어들어가지고 몸의 치료 효과가 좋아질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운동을 하는 것이 약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흔히 이 근육과 뼈의 강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내가 예를 들겠습니다. 호흡을 잘 하려고 그러면은 심근, 그 심장에 있는 근육을 발달시켜야 됩니다. 심장에 있는 근육을 발달시키려면은 이 호흡을 할 때 복식 호흡을 하면서 이 숨을 한 6에 천천히 쉬면서 6만에 빨아들여 가지고 딱 한 2초가량 멈췄다가 더 6만에 품어낼 수도 있고 9만에 품어낼 수도 있고 12만에 품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심장의 그 소위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은 호흡을 어떻게 호흡답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장 근육이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근입니다. 심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쇠퇴되고 나아가게 된다고 하면은 심근경색증이 오는 이유가 잠자다가 심전경색증 또는 산을 오르다가 심근경색증, 심근경색증 이거 산을 오르다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그 집에서 잠을 자다가 심근경색으로 심장마비가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바로 이 근육을 각 부위에 있는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은 거기에 알맞는 운동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근육과 뼈를 중심이 되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위의 뼈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그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겸하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내가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이게 걸음을 걸으면서도 허벅지 근육이 요즘에는 아주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종아리 근육은 바로 우리 몸의 심장에 연결돼서 심장을 얼마나 튼튼히 만드냐 하는 것이 종아리 근육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근육은 바로 우리의 삶을 가치롭게 살아갈 수 있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는 우리의 신체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의 저장고입니다. 이 허벅지 근육이 호르몬 저장고예요. 그리고 이 엉덩이 근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셨죠? 잘 알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수명과 관계되는 수명 근육입니다. 수명 근육이에요. 근데 엉덩이 근육이 내 몸이 좀 약하다 하더라도 지금 중요시 생각하고는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과 이 엉덩이 근육을 자기가 만져보면 압니다요. 근육이 있다 없다는 걸 알아요. 허벅지 이렇게 서 있을 때도 만져보면 압니다. 물렁물렁 그것은 근육이 아닙니다. 헛살이야, 헛살. 헛살하기 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바로 물렁물렁한 거 그거 아니죠. 만져보면 단단해가지고 아주 좀 저 사람이 뼈에 껍질만 붙어 있거든요. 한데 이것이 땅땅이 잡히거든요. 이것이 허벅지 근육입니다. 엉덩이 수명 근육, 호르몬의 저장고, 바로 종아리, 심장 근육. 바로 이 근육만을 생각하고 운동을 한다고 하면 걸어도 그 생각을 하면서 반드시 자세로 이렇게 자신있게 걸어야 돼. 자신있게. 이렇게 자신있게 걸어야 돼요. 그러면은 바로 저장고에 있었던 각종 유익한 호르몬들이 분비돼 가지고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도파민이 분비되고 그 유익한 호르몬들이 분비되면서 기분을 좋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뭔가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주는 호르몬이 한꺼번에 이렇게 분비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근육 감소증을 해결한다고 하나만 생각하고 하지만 요 문제를 해결하면은 우리 몸의 여러 부위의 신체 기능을 원활히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도쿄의 아까 말한 대로 도쿄 대학의 그 교수들이
그 이야기한 내용도 그렇지만은 뇌 과학자들이 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골다공증의 원인이 그 성호르몬에 의해서 된다는 얘기를 아까 내가 드렸지만은 바로 우리 몸에는 그 뼛속에 칼슘이 혈액 속으로 뼛속에 있는 칼슘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면 그것이 바로 흡수작용입니다. 흡수작용. 아까 내가 흡수작용과 이 조골세포의 뼈를 만드는 뼈 형성작용이 균형이 잡혀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균형이 잡혀야 돼. 근데 그 균형이 잡힌 것은 하나는 뼛속에 있는 칼슘을 혈액이 뺏어가 버려요. 뺏어가 버려. 그러면은 골다공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조골세포가 이제 그놈을 뺏어간 그 칼슘을 보충을 시켜줘야 돼요. 조골세포가 보충을 시켜야 돼요. 보강하기 필요한 장소에서 칼슘을 보충해가지고 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칼슘을 보충해주면 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뼈가 되는 거예요. 그 조골세포는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혈액에서는 뼛속에 있는 이 칼슘을 뺏어가고 조골세포는 바로 그 음식이나 어디서 그 만들어지는 그 영양분을 갖다가 흡수하면서 칼슘을 보충해 주어 가지고 새로운 뼈를 형성해내고 요 두 가지가 균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과 이 소위 운동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내가 지금 지난번 강의와 연결시켜서 지금 듣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호르몬이 부족해서 이 골다공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성호르몬이 부족이기 때문에 이러고 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자기 나름대로 지금 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호르몬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한 것이 이것도 역시 그 운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즐겁게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좋고 무슨 운동도 좋고 또는 공부도 좋고 또 어떤 뭐 그런 것도 좋고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일을 누가 간섭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해야 쓰겠다는 생각에 의해서 아주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호르몬이 생긴다겠죠? 그때 DHEA가 생긴다겠어요. DHEA가. DHE 호르몬은 뭐예요?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을 때 바로 거기서 생겨나는 호르몬이에요. 그 호르몬이 무엇이 된다겠죠? 바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초적인 그 영향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지금 DHEA가 바로 무엇이면 오메가3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 호르몬이에요. 그 오메가3로 해서 만들어진 DHEA를 바탕으로 해서 성호르몬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DHEA를 바로 해춘약이다 해가지고 DHEA에 관계되는 약품을 내놓고 해춘약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얻어진 성호르몬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호르몬에 비해서 인간의 도움을 크게 못 준다. 그때는 조금 도움을 받을지라도 길게는 장수하고 오래 행복감을 갖게 만들고 인간의 자연적인 신체 기능을 발휘하는 데는 크게 도움을 못 준다. 그게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섭취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좋다. 안 하는 것이 좋다. 가지고 지금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근데 나는 그때 그런 말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세상을 살았는데 바로 나중에 그 보고된 논문 보고를 보면은
발표된 논문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아주 재미있게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했을 때 DHEA라는 그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신체의 성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늙어도 얼마든지 성호르몬은 바로 뇌의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바로 뇌의 신비한 조건입니다. 늙어도 성호르몬은 부족한 것이지 좀 줄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지 자기 노력에 의하면 계속 풀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DHEA라는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재미있게 하고 운동을 했던 무엇을 했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나와. 그것이 나오면은 그놈이 성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성호르몬이 바로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나이가 먹을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재밌게 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공부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얘는 계속 젊어지고 긍정의 뇌로 바꿔지고 젊은 뇌로 바꿔져서 우리 생활의 건강, 장수, 행복을 누리는 가장 기본 조건이 되는 것이 이 뇌다. 뇌가 그 작용을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래서 골다공증을 그렇게 해서 예방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양과 균형 잡힌 식사, 중간 강도의 적당한 운동, 그래서 근원과 유산소 운동을 더 많은 운동을 자기 몸에 알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게 되면은 실내에서 되었든 야외에서 되었든 얼마든지 좋다. 그 대신 더 좋은 것은 숲속에서 각종 나무들이 풍겨내는 특유의 나무에서 풍겨내는 참 활성산소를 많이 포함시켜서 품어내는 그것을 깊은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2중 3중으로 숲속에서 자연 경험을 하고 이 운동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이다. 숲속에서 쉬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숨만 잘 쉬어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숨만 잘 쉬어도 활성산소를 많이 제거해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제거해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자연을 상대로 해서 운동도 하고 자연을 상대로 해서 깊은 호흡을 쉬면서 항상 숨을 쉬다. 아무리 사람이 숨을 유의해 쉰다 하더라도 바로 우리 인체에 주는 활성산소는 항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체에 주는 활성산소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항상 체내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운동 경험을 통해서 진행이 된다 하면은 또는 근육과 이 뼈가 이 노인성 근육 감소증을 줄일 수 있고 없앨 수 있고 그리고 뼈를 더 강화시켜 가지고 골다공증을 예방해내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신체 기능의 중심을 살려내는 중요한 일이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사인했어요? 사인했어? 한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줄을 모르고 강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으로 이 뼈와 근육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했습니다마는 항상 이 노인들은 많이 움직이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야외에서 가급적이면은 1시간 이상 야외에서 너무 오래 있는 것은 또 좋지 못하니까 1시간 내의 야외 활동을 통해서 비타민 D 생성뿐만 아니라 햇볕의 여러 가지
그 신체 건강과 관련된 효과를 누리면서 운동 또는 먹는 음식 이 관계를 균형을 잡도록 해주면은 면역력이 과잉될 이유가 없고 또 우리 몸에 어떤 무리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노인의 건강 정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몸이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은 아무리 어떻게 한다간들 잘 넘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뼈의 발달과 근육의 발달이 어느 정도 균형을 잡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자세에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한다고 하면은 그걸 고치기 위해서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거울을 보면서 뼈와 근육이 내가 어떻게 지금 발달되고 있고 쇠퇴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신체 부위별로 노화 현상과 그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대책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